자, 갑자기 이탈리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이탈리아. 네. 네, 현지 시각 25일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승리할 거라는 현지 언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인 40%를 넘은 41에서 45%를 득표했는데요. 만약 이 출구조사 그대로 간다면 우파 연합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이탈리아 형제들 FDL의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가 우파가 이겼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긴 걸로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된 그러면 겁니까? 첫 극우 네. 여성 총리. 근데 이탈리아가 여성 총리가 없었는데 심지어 첫 번째 여성 총리가 극우야. 극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왜 이제 스웨덴 민주당이라고 극우 정당이 제2 정당으로 올라서면서 이제 돌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극우 돌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게. 제가 봤을 때는 딴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불어닥친 에너지 고물가, 에너지 대랑 고물가, 인플레이션,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감의 어떤 수혜를 입은 게 극우 정당들이다. 근데 이게 극우 정당들이 원래는 좀 약간 큰 틀의 아젠다를 얘기를 했던 정당들이에요. 예를 들면 난민 때려 죽일 놈들, 이민자 받으면 안 돼! 막 이것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극우 정당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야,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팬데믹이라서 난민도 안 와. 국경 다 막혔잖아요. 이민자도 안 와. 근데 더 이상 난민, 이민자 반대해봤자 사람들이 못 겨들지 않는 거. 쟤들은 왜 아직도 저 얘기하고 있냐. 지금 코로나19라서 사람들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기존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민생을 파고든 거예요. 극우 정당들이. 민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맨날 반이민, 반난민, 반이유를 얘기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여러분. 이게 다 저 정부 때문입니다. 이 기존 정당들이, 여러분이 수십 년간 표를 줬던 저 정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강제로 집안에 묶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졌고 그게 다 쟤네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쟤들은 저렇게 못해도 여러분이 다시 표를 줄 걸 알기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막 지지했거든? 근데 우리 마음 알아주는 건 이상하다. 얘들 옛날에 뜬구름 잡던 얘기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우리 편이 돼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극우들이 원래 국가주의, 그럼 자기네 국가만 된다. 뭐 순혈주의, 딴 나라 안 된다. 그 다음에 맞아요. 뭐 반평등주의, 네. 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 싸우고 극단적으로 하자 뭐 이런 뭐 식이죠. 인종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표를 유럽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네. 그 민생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문재인을 겪었는데 어떻게 경을 뽑을 수 있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는데 뽑은 이유를 물어보면은 뭡니까? 반문재인. 네, 그거예요. 그거 좀 뭐지? 집값, 부동산. 부동산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거 나라를 그렇게 계속 팔아먹어? 네 집값 때문에? 하는데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뭐 부동산 잘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면은 약간 화가 나잖아요. 그 분노를 사실은 기존 정부는 늘 국민들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쪽이라면 극우 정당들은 반대죠. 분노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그걸 극대화시키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분노를 다스리는 건 더 어려워요. 불 지르는 건 훨씬 쉽습니다. 선동하면 되니까. 네, 선동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기존 정당들은 주류 언론 이용해서 품위 있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얘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막 말하거든요. 제가 그랬다. 와 가서 때려 패라. 그러면 설마 누가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걔를 패겠어? 패잖아요. 심지어 진보 유튜브를 즐겨보신다는 분들도 일부 말도 안 되는 진보를 참칭하는 개쓰레기 같은 일베 같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에 좌표 찍어가지고 몰려가서 집단 패악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긴 그 예전도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이버에서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그가 기세를 이탈리아도 언론이 기레기인가요? 이탈리아 언론 전체가 기레기는 아닙니다만 이탈리아도 언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표를 많이 얻은 3당 정도, 한 4당 정도 된 그 정당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벌이면서 미디어 재벌이거든요. 미디어 재벌인데 총리. 네, 총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이탈리아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지역적인 감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김민재가 뛰고 있는 나폴리는 남부 쪽이거든요. 나폴리의 치안이 왜 안 좋냐면 이탈리아는 남부 쪽은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요. 사람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안도 불안하고 상당히 거칩니다. 근데 북부가 전통적으로 잘 삽니다. 모든 공업지대나 어떤 경제적인 주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 북부 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북부는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학력 수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와 북부가 야 우리 같은 나라 하지 마. 저기 남부 저 애들 부끄러워. 쟤들 수준 떨어진단 말이야. 쟤들 같은 이탈리아 하기 싫어. 이러면서 심지어 북부 쪽에서는 쟤들 떼내고 싶어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 감정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서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막 이러는데 극우 정당들은 이 남부 쪽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이탈리아 내에서 왜 북부만 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에게 표를 주시면 저희가 남부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북부의 것들로부터 뺏어가지고 남부에 여러분께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남부에서는 우와! 왜? 난민도 그 지중해 접해 있는 그 남부 쪽으로 난민들이 넘어와서 일단 남부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난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발을 딛는 곳이 남부 쪽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탈리아에 머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영국으로 가고 싶어 해서 이탈리아를 거쳐가는데 남부 쪽만 거쳐가요. 북부 쪽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부는 난민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약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감정도 굉장히 골이 깊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가 나 있는 남부 사람들을 충동질하기에는 이 극우 정당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유럽에서 계속 극우가 승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는 어쨌든 르펜은 막아냈잖아요. 르펜 막았죠. 네. 그래서 프랑스를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하고 독일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짓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선은 안 넘어갑니다. 극우 정당을 뭐 2당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를 시켜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너무 충격이네. 이탈리아는 근데 원래 수준 자체가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유럽 대륙 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역할도 있었고 그래서 이탈리아가 사실은 저는 약간 포장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솔리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이탈리아는 없죠. 없어요? 네, 독일만큼 없죠. 그게 문제죠.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망하게 해버리면은 유럽연합 전체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기 총리도 사실 그 유럽 내의 국제기구에 큰 수장을 했던 분이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강사님이 외국 우파는 자기네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데 국짐은 일본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그게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이것도 참 신기해. 이게 친일파지 극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친일 매국노죠. 이탈리아 진짜 언론이 엉망이어서 이탈리아는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 네. 오.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팟캐스트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탈리아는 워낙 실업률이 심각한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경제 침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지난번 한 몇 년 전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이 작년이었나? 50대였는데 처음으로 직업을 가져간 거였어.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연금 받는 부모한테 얹혀 있는 20, 30대, 40대까지가 되게 많아요. 취업난이 엄청나네요. 네, 이탈리아도 취업난 엄청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도 우파연합이 승리했다. 여기까지 네. 하고